제 옆에 계신 분이 오늘 대화의 셰프 이영희 대표님, 토닥토닥 협동조합의 이영희 대표님인데요. 심리 쪽으로 오랫동안 상담 일을 해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에 중간중간 대화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는 대화지기 김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서 계신 분이 이 대화의 맛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도원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성인 선생님부터는 이렇게 각자 본인 소개를 좀 여유있게 하셨습니다. 앉아서? 예, 예. 네, 저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결혼정보회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전공을 문헌정보학을 전공을 저는 원래는 서양화를 전공을 했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문화예술 기획 연출 단체를 1인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산학연구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윤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차기 대화지기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빛나게 진행하실 분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영희 토닥토닥 협동조합 대표님인데요. 소개와 더불어서 오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해서 오프닝 대화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처음에 이제 대표님 이런 제안을 받고 일단 신선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신선하다고 느껴졌고, 또 개인적으로는 대표님께서 강의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더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순간부터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모임을 가진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이 관계 언어라는 이 책이 사실은 대표님하고 제가 전혀 상의를 안 했는데 저희 토닥토닥에 보면은 분기마다 6개의 어떤 카테고리로 이제 상담사별로 책을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 관련 책이나 이런 어떤 또 뭐 이런 내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추천했던 책이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연히 처음에 진짜 우연의 일치였어요. 그래서 되게 대표님하고 제가 통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관계라는 어떤 이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관계에 대한 강의를 많이 다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관계하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관계성이라는 세 글자인데, 관계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딱 떠오르는 단어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관계성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또 많은 커플들을 만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관계성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주로 남녀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제 세계에서의 이 남녀 관계는 이제 소개팅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정체성을 아까 상담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욕망 컨설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욕망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사이다라고 저는 네네네. 근데 실전적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죠? 네. 일단 그냥 나랑 이제 타인 이렇게 떠오르고요. 참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관계가 오히려 거리가 먼 것보다 오히려 가까울 때 더 많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네. 네네. 제가 이제 많은 관계들을 상담하고 만나면서 느끼는 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저의 주관적인 견해지만 저는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사실 방금 얘기하신 이제 그런 남녀 사이도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은 부부들, 오늘도 이제 부부들이 상담을 받고 갔지만, 대부분의 부부 또는 가족,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가지는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 내가 상대에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언제 가장 강렬하게 인식하냐면 썸을 탈 때인 것 같아요. 내가 상대에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문자를 써도 썼다 지웠다 합니다. 이렇게 쓰면 상대가 혹시 나를 더 좋아할까 또는 덜 좋아할까, 굉장히 그 영향력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20년 된 부부가 되면은 그 영향력이 굉장히 사그라들어요. 어떤 식의 언어가 나오죠? 굉장히 함부로 하는 언어들, 그리고 그 언어의 뒤에는
함부로 해도 저 사람은 끄떡도 안 합니다라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신념에 가득 차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 자존감과 맞닿아 있거든요. 내가 심지어 내 배우자에게 욕을 해도 저 사람이 끄떡도 안 한다는 건 나의 존재감이 저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상실해 가죠, 사실. 네. 서로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봤을 때 존재를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걸 확고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항상 그 영향력에 대해서 조심하게 되고 관계에 대해서 조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상호 존중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에 있는 이제 문요한 저자 이제 의사 선생님을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의 많은 칼럼이나 이런 글들에도 보면은 항상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기 존재감과 기결돼 있거든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성에서도 그것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관계를 인식하고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킬적으로 상대와 잘 지낼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제 집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등기표가 생활기록부에다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쓰잖아요. 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력을 쓸 때 이 어린이는 준법 정신은 뛰어난데 협동심이 없다. 이 생각했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어떻게 그래 날 깨뜨려봤지 하면서. 근데 이제 저도 그래요. 이게 뭐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거죠. 준법 정신이 뛰어나다는 거는 남한테 피해주기 싫고, 근데 협동심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울리기 싫고. 그래서 가보니까 저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걸 하기 이전에 관계 속에서 상처를 심하게 받았던 사람이라서 관계를 맺기 싫어서 이 골목에 왔는데 관계를 많이 맺게 됐어요. 힘들어요. 약간의 이제 심리적 용어로는 일반화의 모드가 생기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 가운데 아까 이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생기부의 내용과 연결을 지어보면 우리 선생님께서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아내랑 비슷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고 나의 영역이 분명한 사람이다. 사실 그 안에 객관화된 자기 정의가 있으신 거거든요. 자 보세요. 선생님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친절하고 정말 따뜻한 집이라고 생각을 분명 할 거예요. 저도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고, 그리고 저는 굳이 고르자면 누가 말해보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카페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하고 안 취하면 그 다음 다시 안 그런 부류거든요. 근데 그 특정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게 마음에 지금까지 걸리고 저한테 질문까지 한다는 건 그 한두 명의 그런 부정적 피드백도 내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줬다는 걸 못 견디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타인에게 내가 피해를 안 주고 좋은 사람이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생님을 좋게 여기지만 선생님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항상 내가 혹시 뭐 남에게 불편하면 안 주나,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면은 삶이 피곤하고 사람이 싫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넉넉하게 봐주고, 뭐 저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좀 자기에게 필요할 수 있죠. 이제 저는 이제 아침마다 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거울에 이제 제 그 문 여는 대문 이제 앞에 거울이 있잖아요, 보통. 거울에 대고 이제 제 자신한테 하이파이브를 하고 항상 출근한단 말이에요. 사실 누워보면 미친놈 같지만 되게 의식화된 거죠. 가장 세상에서 쉬운 거는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을 보면 항상 그 상처에는 누군가가 내 편이 안 되어줬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엄마가 내 편이 아니었고, 아버지가 내 편이 아니었고, 친구들이 내 편이 안 돼줬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상처들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인 자기 편이 한 번도 돼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팁은 결국 이제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것부터 관계의 출발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리를 드리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요즘 심리학에서 꽂혀있는 단어가 이제 예전에 대표님한테도 얼마 전에 얘기 드렸지만 서사적 정체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각자의 서사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과거 없이 현재가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 슈퍼바이저이신 이제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님이셨던 그 교수님이 지금 80 후반이신데, 80대 후반이신데, 뭐 심리학이 우리나라의 거의 진짜 대가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평생을 살면서 결론 내린 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는 이 말은 의미 없다는 거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야. 다 세상에는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좀 바라보면은 훨씬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얘기인데,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좀 그런 어떤 그 사람의 행동과 말대에 있는 서사를 이해하면 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 같이 이렇게 하고 마쳤으면 좋겠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면 나부터 내 편이 되어주자. 이렇게 마치면 어떨까요? 네. 괜찮습니까? 네. 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위하여 나부터 내 편이 되어주자. 감사합니다. 아예 내 편이 아니고 생겼구나. 역을 안 하세요? 역을 많이 하신 것 같아. 왜 느낌이 되지? 좀 어때? 다행이다. 근데 이게 그 사이에는 뭔가 자기 하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서 그렇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핑계를 많이 대긴 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